내 짐이야. 오늘 당장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지희야, 무슨 소리야? 나가셔야 할 분은 어머니와 민호 씨예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8년 동안 제 집에서 사셨던 거예요. 8년간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학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모든 것이 제 명이라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아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미화가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잔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고 이제는 알람 없이도 어둠 속에서 홀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서면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댁 2층 한옥의 나무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지아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층 주방에 불을 켜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지만 그것은 지아 자신의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아야, 육수 맛 좀 봐. 아침 준비를 시작한 지 채 30분도 안 돼 미화의 목소리가 주방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고 여느 때처럼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 최호가 평생 지켜온 칼국수 육수 레시피였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근데 요즘 손님들이 좀 싱겁다는 말이 많더라. 소금 좀 더 넣어. 지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육수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야 한다. 소금으로 맛을 가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혼한 뒤로 지아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화가 내가 장사를 더 오래 했다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고 남편 민호는 늘 어머니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북촌 한옥마을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호 칼국수라는 간판은 아버지가 직접 쓴 붓글씨였고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지아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버지의 손길을 보며 음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손길, 칼로 면을 썰어내는 리듬, 뜨거운 육수에 면을 넣고 정확히 2분 30초를 세던 아버지의 집중력까지 모든 것이 지아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니, 주문 들어왔어요. 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손님이 들기 시작하면 오후 2시까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면을 삶고 그릇에 담으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고명을 올렸습니다. 계란지단, 김가루 애호박 볶음,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 한 꼬집. 하지만 미화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간섭했습니다. 야, 계란 너무 많이 올리지 마. 원가가 얼마인데.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장사를 몰라서 그랬던 거야.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퍼주냐?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엄마가 장사 경험이 많으니까 같이 하면 잘 될 거야 라며 청혼했고 지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미화는 가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대했고 지아는 점점 아버지의 방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지아야, 메뉴판 바꿔야겠다. 요즘은 돈가스 칼국수, 치즈 칼국수 이런 게 유행이라며? 어머니, 저희 가게는 전통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전통? 전통 고집하다가 망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손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미화는 지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메뉴판에는 퓨전 칼국수라는 이름의 메뉴들이 추가되었고 지아는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북은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면 지아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에서 지아는 가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공책 표지에는 최지아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 무만으로 충분하다. 과하게 넣으면 재료들이 서로를 가린다. 면은 손으로 직접 치대야 한다. 기계는 면의 숨을 죽인다. 음식은 정성이다. 서두르지 말고 재료와 대화하듯 만들어라. 지아는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게를, 이 맛을 지아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게는 아버지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 지아는 화들짝 놀라 레시피북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호는 양복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서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가게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기는커녕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었고 지아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아버지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며 일축했고 가게가 제 것이기도 한데요라고 하면 결혼했으면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지라며 책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짧았습니다. 가게 바로 위층이 시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계단을 오르며 무거운 다리를 이끌었습니다. 2층 거실에는 미화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고 지아를 보자마자 말을 걸었습니다. 지아야, 내일 재료 발주 좀 줄여.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 네, 어머니. 그리고 홀에서 웃으면서 손님 맞이해.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는 매일 지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늘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요리 솜씨, 손님 응대, 옷차림, 말투까지 모든 것이 미화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29에 결혼해서 37이 된 지금까지 지아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조차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북촌의 기와 지붕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지아는 그것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면을 삶고 그릇을 채워냈지만 홀에서 미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주방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야, 최지아. 3번 테이블 칼국수 왜 이렇게 늦어? 지아는 재빨리 그릇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데 미화가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좀 느려요. 죄송합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테이블에 칼국수를 내려놓았습니다. 3번 테이블 손님은 불과 5분 전에 주문한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미화는 손님들 앞에서 지아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아는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입꼬리, 생기 없는 눈동자. 3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늙어 보였습니다. 아니, 늙은 게 아니라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많은데 왜 거울이나 보고 있어? 미화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내 표정이 너무 어두워. 손님들한테 인상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장사가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고쳐. 그리고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먹어. 미화는 그렇게 말하고 홀로 나갔습니다. 지아는 육수를 저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저녁을 밖에서 먹는다는 말은 민호와 함께 외식한다는 뜻이었고 지아는 또 혼자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손님이 뜸해지자 지아는 잠시 주방 뒤편 작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의자 하나와 작은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아버지의 레시피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7월 15일. 지아가 오늘 처음으로 칼국수 면을 혼자 만들었다. 손이 아직 서툴지만 집중하는 눈빛이 정말 예뻤다. 아버지의 일기 같은 메모였습니다. 지아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아버지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격려해 주었고 결국 첫 면발을 완성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얼른 책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 또 들어왔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25살 대학생인 수진은 1년 전부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지아에게는 유일하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장님이요. 요즘 회사 직원이랑 자주 다니시는 거 알아요? 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으며 지아와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누구? 김지혜 씨요. 회사 격리 담당하는 분. 제 친구가 그 근처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이랑 그분이 자주 온대요. 그냥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혜. 민호가 2년 전 회사에 새로 뽑은 직원이었습니다. 28살 날씬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민호는 지혜를 칭찬할 때면 유난히 목소리가 밝아졌고 일 잘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언니, 괜찮으세요? 지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일하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지아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육수 냄비 앞에 섰습니다. 끓고 있는 육수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미화가 또 뭐라고 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민호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맨 그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지아를 보는 눈빛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엄마랑 밖에서 먹는다며? 응. 너는 알아서 먹어.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요? 바쁘지. 내가 돈 벌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저도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게? 이게 무슨 돈이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장사나 제대로 해? 엄마가 다 하시는 거지.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이제 가게 일 그만하고 집안이나 챙겨. 집은 늘 엉망이고 빨래는 쌓여 있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잖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에서 일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그만두라는 거야.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고 지아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마치 쓸모없는 취미 생활처럼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가게예요. 알아. 근데 이제는 우리 가족 가게잖아.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요즘 일도 제대로 못하고 표정도 안 좋아서 손님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준대. 차라리 내가 빠지는 게 가게한테도 낫다고. 지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기다리고 계셔. 나중에 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손님들도 다 돌아갔고 조용한 가게에는 지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아는 주방으로 가서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이 나왔습니다. 지아야, 이 가게는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음식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지아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미화가 마음대로 운영했고 남편은 지아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미화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올린 게시물은 없었지만 태그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민호 옆에는 늘 김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 외면해왔던 것들, 견뎌왔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고 지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북촌의 밤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적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내일 쓸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홀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화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지아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주방 정리를 핑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홀로 나가려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여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아는 주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지혜 씨 데리고 왔어요.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어머, 김지혜 씨?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미화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고 다정했습니다. 지아를 대할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주방 문틈으로 홀을 내다보았습니다. 민호 옆에 선 여자는 김지혜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미화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호 대표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민호가 지혜 씨 덕분에 회사 일이 수월하다고 그러던데요. 미화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주방 문 뒤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칼국수 드실래요? 우리 가게 칼국수 정말 맛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민호 대표님이 어머님 솜씨가 최고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화의 솜씨라니. 이 가게의 모든 음식은 지아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말했고 민호는 그 말에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이에요. 아이고, 한창 예쁠 때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지아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있는 아들의 여자 직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다니. 지혜는 잠시 민호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쁜데 왜 없어? 요즘 남자들이 눈이 없나 봐. 미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고 지아는 주방 문 뒤에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원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미화는 지혜를 며느리 후보로 보고 있었고 민호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혜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주방 안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지만 이제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냉장고 옆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계속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가 회사에서 정말 똑 부러지게 일한대요. 격리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그래요? 우리 민호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엄마, 그런 얘기는. 민호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지만 미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지혜 씨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 젊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우리 가게 이미지도 확 살 것 같은데. 지아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게 이미지. 미화는 지아를 가게의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혜 씨가 훨씬 더 나아 보이긴 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자신보다 다른 여자가 낫다고 말하다니. 지혜는 난처한 듯 작게 웃으며 사양했지만 그 웃음소리마저 지아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야, 우리 엄마 눈은 정확하거든요. 엄마, 그렇죠? 당연하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해. 지혜 씨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화목해질 것 같아.
지아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방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북촌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골목 끝까지 걸어가서 담벼락에 기대 섰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지아는 참았고 견뎠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아를 교체 가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뭐였을까?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지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심지어 기본적인 인간적 예의조차 없는 관계였습니다. 지아는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역할마저 필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아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홀은 이미 비어 있었고 미화는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칼국수 그릇 3개가 놓여 있었고 지아는 그것을 치우며 무표정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들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심하셨지. 괜찮아요. 괜찮다니 무슨. 정말 괜찮아요, 민호 씨.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요. 지아는 설거지를 끝내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아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요. 어머니도 민호 씨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지아, 그게 무슨. 김지혜 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젊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어머니 말씀처럼 가게 이미지도 살릴 것 같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아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편해지고 싶어요. 8년 동안 참 많이 참았거든요. 지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냥 깨달았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서 버티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지아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지아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촌의 기와지붕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지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자신을 비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들 곁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아야, 이 가게는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지아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가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아의 삶, 지아의 존엄성, 지아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지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것을 되찾겠다고. 조용한 결심이었지만 그것은 지아의 인생을 바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아는 민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셔츠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수 냄새, 세탁할 때 주머니에서 나오는 호텔 주차권, 그리고 무심코 탁자에 놓아둔 법인카드 영수증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지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말하자 민호는 깜짝 놀란 표호로 돌아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아는 벌써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회사에서요? 이 시간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아는 탁자 위에 놓인 법인카드 명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1시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내역이었습니다. 2인분 식사, 와인 2병, 그리고 디저트까지. 회식에 2명이서 하셨나 봐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주 토요일 오후 청담동 호텔 주차장 이용 내역이요. 그날 민호 씨는 출장 간다고 하셨죠? 지아, 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고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끝난 관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미안함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것이고 지금도 후회보다는 귀찮음이 앞서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지혜 씨랑 얼마나 오래 만나셨어요? 1년 정도. 1년. 지아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1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한심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무관심했던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지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아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지아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화가 지아를 불렀습니다. 2층 거실에 앉은 미화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지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아야, 앉아. 지아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화는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 내가 이혼 얘기했다며? 네, 어머니. 잘 생각했어. 솔직히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거든. 미화는 찬장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지아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이미 민호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지아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더 나은 여자가 생겼어. 김지혜 씨, 너도 봤지? 젊고 예쁘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확 바꿔줄 것 같더라. 지아는 침묵했습니다. 미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8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어?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하고 심지어 아이도 없잖아. 아이는 어머니가 가게 일 때문에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아이도 없으니 이제 너랑 우리 집이랑 연결된 게 뭐가 있어? 미화의 말은 날카로웠고 지아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유지하며 미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는요? 가게,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 아니, 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손님들도 내 어두운 표정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가게는 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요. 미화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낡은 건물 하나? 그것도 유지비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건물. 내 아버지가 장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인수해서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었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서류는 민호와 미화가 관리했고 지아는 그저 주방에서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나가.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제가요? 그래, 너.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잖아. 내 책임이야. 지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화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지아를 몰아붙이고 있었고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뭘 생각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그래도 8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정리할 것들이 있어요. 미화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하고 나가. 지아는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동의서를 손에 든 채 침대에 앉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려 하고 있었고 그것도 지아가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쓴 채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힘들 때는 음식을 만들어라.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된다. 지아는 책을 덮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내려가 주방에 섰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반죽하고 채소를 다듬는 동안 지아의 머릿속은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 삼켰던 모든 말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가게 문을 잠그고 외출했습니다. 미화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로 3가역 근처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아갔고 접수대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이혼 상담이요. 그리고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관련해서요. 접수 직원이 상담 신청서를 내밀었고 지아는 차분하게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수요일 오전 10시에 김상철 변호사님과 상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북촌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지아도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미화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아를 바라보았지만 지아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뭐가 안 좋은데? 별거 아니에요. 피로 때문인 것 같아요. 미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고 민호와 미화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아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지아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미화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했고 민호는 이미 회사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지아는 종로 3가역 근처 법률사무소로 향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최지아님? 중년의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상철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아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혼 상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아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댁과의 동거,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은 것,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은 이혼 동의서까지. 상철은 조용히 듣다가 메모를 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게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 집은요? 시댁이에요. 결혼하면서 2층에서 같이 살았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혹시 최지아님 아버지 되시는 분 최호 씨 맞으시죠? 지아는 깜짝 놀라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최지아 귀하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글씨체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최호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봉투를 맡기시면서 따님이 필요할 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는 8년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조건이 있었어요. 따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최호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아가 정말 힘들어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면 그때 이걸 주라고요. 지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아가 힘들어질 것을, 도움이 필요할 것을, 그리고 결국 이곳을 찾아올 것을. 열어보세요. 상철이 봉투를 지아에게 건넸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건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촌 한옥의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소유주는 최지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 명의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집이 제 명의예요? 네. 최호님께서 따님 명의로 등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상철이 다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최호식품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고 대표이사는 최지아, 지분 100%도 최지아였습니다. 회사요? 아버지가 회사를 만드셨어요? 정확히는 칼국수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신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법인 형태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모든 지분을 따님께 이전하셨고요.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서류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북촌뿐 아니라 서촌에도 지아 명의의 부동산이 2채 더 있었고 모두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최호님께서 평생 모으신 자산을 모두 따님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지아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칼국수 장인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늘 허름한 옷을 입었으며 사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아두었다니. 여기 마지막 서류입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꺼낸 서류는 투자계약서였습니다. 주 민호디자인 초기 투자계약서. 지아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회사였습니다. 이건 민호 씨 회사인데요. 네. 최호님께서 8년 전 사위분이 회사를 설립할 때 초기 자금 3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대신 지분 35%를 받는 조건이었죠. 3억이요? 네. 그리고 이 지분도 따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 세운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빚내서 사무실 얻고 직원 월급 주고. 하지만 그 초기 자금은 아버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으로 회사를 세웠으면서 민호는 그 사실을 지아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투자 조건에 따르면 회사가 성장할 경우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 매각도 가능합니다. 현재 그 회사가 연 매출 5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35% 지분이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투자한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그 지분이 지아 명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아에게는 내가 뭘 도와준 게 있냐며 무시했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편지가 있습니다. 상철이 봉투 맨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아빠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면 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민호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좋아했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어주고 싶었지. 그래서 회사 초기 자금도 투자해줬고 집도 내어줬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내 명의로 해뒀단다. 집도 회사 지분도 가게도 그 외 부동산도 모두 내 것이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은 오직 너를 위한 거였어. 지아야, 내 삶을 빼앗기지 마라. 누구도 내 것을 가져갈 권리가 없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가 준비해뒀으니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할 때야. 칼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정성과 시간과 마음이 들어간 작품이지.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정성을 다해 살아온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마라. 사랑한다, 지아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란다. 마이너스 아빠가. 지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아가 힘들어할 것을, 외로울 것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것을.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최지아님, 상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서류들은 이혼 소송에서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집도 가게도 회사 지분도 모두 따님 명의니까요. 오히려 남편 측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게다가 남편의 외도 증거까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지아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8년 동안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지아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해방의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각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상철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어요. 8년간의 정신적 피해와 모욕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함께 준비하죠. 지아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북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지아의 마음도 그만큼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지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아버지가 지켜준 것들을 이제는 지아 스스로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돌아온 지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화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아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네, 어머니. 뭐래? 많이 아파? 괜찮답니다. 영양제 처방받았어요. 지아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지아의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 변호사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 남편의 거짓말, 외도 정황까지 모두 기록하세요.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지아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지자 미화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야, 요즘 장사가 영 안 되네. 다 내가 표정 어둡게 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고쳐. 손님들이 내 얼굴만 봐도 입맛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예 홀에 나오지 마. 주방에서만 일해. 내가 서빙하는 게 나아.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음기는 미화의 모든 말을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미화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넌 8년 동안 뭘 배운 게 없어. 장사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 돼? 민호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당연하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것들은 나중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지아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슬쩍 켰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민호 씨, 오늘 어디 계셨어요? 회사 일로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왜?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있는데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셔츠 깃을 확인했습니다. 연한 핑크빛 자국이 선명했고 민호는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거래처 여직원이 실수로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오늘 법인카드로 호텔 주차비가 결제됐던데요. 그건 거래처 사람 차 주차해 준 거야.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고 법인카드 내역은 이미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민호의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곳이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민호와 김지혜가 함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고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민호의 손을 잡았고 민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 찍었고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민호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지혜가 민호에게 기대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가며 손을 잡는 장면까지. 지아는 카페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외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도 잘 보관하고 계시죠? 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모욕적인 말들도 다 녹음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면 최지아 님이 피해자 입장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도 수월하고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8년을 참았는데 며칠 더 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였고 미화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 우리 이혼하자. 지아는 놀란 척하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미 끝난 관계잖아. 서로 힘들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 미화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민호 말이 맞아. 너도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잖아.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게 나아. 하지만은 무슨. 나도 이미 변호사 알아봤어. 다음 주에 이혼 서류 작성하러 가자. 민호는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미화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이미 결정된 거야. 그래도 8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화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래, 생각할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답 줘.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상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녹음도 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아버지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삶을 빼앗기지 마라. 이제 안 빼앗길 거예요, 아버지.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미화는 2층 거실에서 지아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옆에는 큰 박스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 짐 싸. 네. 이혼하기로 했으면 이제 나갈 준비해야지. 다음 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아직 이혼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나가. 민호가 새 출발하려면
내가 없어야 해. 미화는 박스들을 지하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내 옷이랑 개인 물건만 챙겨. 집에 있는 건 다 우리 거니까 손 떼지 마. 지아는 박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게는요? 가게, 그것도 우리가 계속 운영할 거야. 내가 나간다고 가게까지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제 아버지 가게인데요. 미화는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가게였지. 과거형이야. 이제는 우리 가게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는 미화의 모든 말을 담고 있었고 지아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상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재산 확인서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외도 증거도 확보했으며 시어머니의 모욕적 발언도 녹음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재산이 최지아님 명의니까 이 소송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건데 괜찮으시죠? 네, 보내주세요. 지아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간 억눌렀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지아님, 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상대방이 반발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됐어요. 지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이 지아를 지켜주고 있었고 법이 지아의 편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 지아 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북촌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고 조용한 골목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 순간을 위해 지아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기록자였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지아는 심판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상철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고 동시에 민호와 미화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화는 이미 1층 가게에 내려가 있었고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이제 곧 택배 기사가 내용 증명을 배달할 것이었습니다. 지아야, 내려와. 미화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앞치마를 벗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게 앞 마당에는 지아의 짐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고 미화는 팔짱을 낀 채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내 짐이야. 오늘 당장 나가. 아직 이혼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미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천천히 하면 돼. 일단 너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먼저야. 민호한테 새 출발 시켜줘야 하니까. 지아는 마당에 놓인 박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이 초라하게 박스 몇 개에 담겨 있었고 미화는 그것마저 마당 밖으로 내던질 기세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8년을 살았어요. 알아. 그래서 뭐? 8년 동안 우리한테 신세만 졌잖아. 집도 우리 집에서 살고 밥도 우리가 먹여주고 가게도 우리가 운영하게 해줬고 제 아버지 가게인데요. 너희 아버지? 그 양반은 장사도 제대로 못해서 빚만 잔뜩 남기고 갔잖아.
우리가 그 빚 다 갚아주고 가게 살려놓은 거야. 지아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고 천천히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미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등기부등본이에요. 이 집 등기부등본. 미화는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유주 란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집 소유주는 제예요, 어머니. 제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등기하셨어요.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요. 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소유주는 분명 최지아였고 등기일자는 지아가 25살 때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호야. 미화가 소리를 질렀고 2층에서 넥타이를 매던 민호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래? 이 집이 지아 명의라는데? 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아, 이게 무슨... 사실이에요. 이 집은 제 거예요. 8년 동안 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죠. 지아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칼국수 가게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게 서류예요. 최호식품 주식회사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저, 지분 100%도 제 거예요. 말도 안 돼. 미화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가게 운영했어. 빚도 우리가 갚았고. 무슨 빚이요? 아버지는 빚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 가게로 꾸준히 수익을 내셨고 그 돈으로 부동산도 사셨죠. 지아는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서촌의 상가 건물 2채 등기부등본이었고 모두 지아 명의였습니다. 이것도 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두신 부동산들이에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미화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지아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아는 투자계약서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고 서류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민호 디자인 초기 투자 계약서예요. 제 아버지께서 3억 원을 투자하셨고 그 대가로 35% 지분을 받으셨죠. 이 지분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아, 민호 씨 회사는 제 아버지 돈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셨죠? 마치 민호 씨 혼자 다 이룬 것처럼 말하면서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지만 모든 서류는 진짜였고 모든 명의는 최지아였습니다. 이럴 수가. 미화가 중얼거렸고 지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어머니는 저한테 신세만 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신세 진 건 오히려 어머니와 민호 씨예요. 제 집에서 살고 제 가게에서 일하고 제 아버지 돈으로 회사 키우면서 저한테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했어요. 지아야,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거짓말 마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제가 알면 당당해질까 봐요? 제가 권리를 주장할까 봐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내용 증명 사본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법원에 이혼 소송이 접수됐어요. 저는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고 민호 씨의 외도에 대한 증거도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한 모욕적인 발언들도 전부 녹음해서 증거로 냈어요.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언제?
매일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쓸모없다.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 남편이 바람피는 게 당연하다고 하신 모든 말들이요. 지아는 마당에 놓인 박스들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짐을 싸서 여기 내놓으셨죠.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고요. 하지만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셔야 할 분은 어머니와 민호 씨예요. 이건 제 집이니까요. 미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시고 나가세요. 가게는 제가 운영할 거고 회사 지분도 제가 행사할 거예요. 지아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미화가 애원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애원할 때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아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미화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민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지아는 창문을 열고 북촌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맑은 하늘 아래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지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고 승리의 눈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 변호사였습니다. 최지아님, 서류 접수 완료했습니다. 상대 측 반응은 어떤가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래층에서 무너져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지아는 서랍에서 아버지의 레시피북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지아에게 이 가게와 이 맛을 너에게 물려준다. 정성을 다해 만들고 당당하게 지켜라. 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지아는 책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년간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8년간의 굴욕도 끝났습니다. 이제 지아는 자유였고 지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미화와 민호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대책을 세우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었고 모든 재산은 지아 명의였으며 법은 지아의 편이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 1층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주방에 서서 육수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그 맛, 아버지가 지켜왔던 그 전통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면을 반죽하고 채소를 다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재료와 대화하듯이 마음을 담아서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표정이 밝으시네요.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 출발이거든요. 손님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아의 밝은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아는 정성껏 칼국수를 만들어 내놓았고 손님들은 오늘 맛이 특별히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지아는 알았습니다. 음식은 마음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지아의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로웠고 그 자유가 음식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부동산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자신을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생각과 의견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